정치계 우리 부산연합 장의사연구소에서 우리 하태경 국민의 부산시장위원장하고 이렇게 오늘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우선 그 바쁜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임 취지와 이것들을 이성구 박사님께서 먼저 소도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동안의 대화를 좀 몇 가지들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박사님께서 네, 말씀대로 어쨌든 이번 선거를 잘 치러서 이게 그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 팀워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주 이번에 아름답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늘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주셔서 선거가 끝났지만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대선과 교육감 선거와 또 지방의원 선거 이런 것들을 두고 그 이전처럼 좀 안타깝지 않도록 어떻게 좀 더 손발이 좀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좀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좀 주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이렇게 연구소를 만들어서 사람을 교육시키는 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위원장님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좀 오늘 내일 뭐 몇 년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 국가로 만들 거냐 하는 그런 일에 부산에 어떻게 기여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키우며 정치 역량을 좀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지금 누구 해보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밝은 미래를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위에 바탕을 둔 그런 나라를 만들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깊은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좀 정치 역정을 좀 해쳐갈 것인지 그런 걸 한번 듣고 또 우리가 함께 도울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가진 겁니다. 예, 우리 부산 이거나 손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선거가 우리 보수진영에게 소중한 경험이라는 건데 뭐냐면 승리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집단 학습을 했다. 보수단체가 집단 학습을 했고 승리의 방법을 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기는 법을 알면 그 다음에 계속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대선에서도 똑같이 적응하면 우리는 필승이다. 승리의 방법이 뭐냐? 보수가 중심이 돼서 청년과 중도를 잡으면 청년과 중도가 같이 연대가 되면 무조건 승리한다. 여기서 중도라고 하면 이제 안철수 금태섭 또 조국 흑서를 쓴 진중권 이런 사람들 또는 세력들을 다 손을 잡은 거죠. 우리 편을 들어주는 거. 거기다가 2030 세대가 우리를 외면했다. 한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당 보고 창피한 당이다. 창피해서 뭐 말도 못한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우리 당을 지지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2030 그 세대가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 연대의 세대 통합이죠. 세대 통합에 성공했다. 그래서 대선에서도 중도와 2030을 잡으면 무조건 필승이다. 라는 어떤 소중한 교훈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치계 부산연합의 강동 회장님께서 뭐 질문하시죠. 예. 제가 우리 정치계획 부산연합 정결인의 지금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영수 목사하고는 우리가 이제 4년째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탄핵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자민촌이라고 자유민주총연합회라는 걸 만들어갖고 장애에서 계속 태극기 집회하고 서울 오르대로 이렇게 차가 뭐 100대씩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부월경 검정단이라고 부산 경남 아시겠지만 검정단을 이제 우리 또 같이 공동대표를 하면서 우리 최태열 사무총장을 하고 이래갖고 또 우리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걸 자꾸 단체를 만들고 뭐 했는데 그 이제 수경 검정단은 주로가 이제 그 연사들을 서울에서 뭐 정규대나 고성부대나 없이 딱 떠보다가 이제 장내에서 이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정치개혁 부산연합을 작년 6월달에 부산일보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공동대표로 하다가 이제 이번에 서울에 나눔과 기쁨의 이사장으로 가시면서 제가 이제 상임대표를 맡고 예. 공동대표는 저 이승구 목사하고 나영수 목사하고 두 분하고 또 다른 분 두 분이 또 있습니다. 조금세 고모님을 상임 고문을 모시고 금행당 고모님을 상임 고문을 모시고 또 고문 또 몇 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직이 뭐 선거구별로 지부장들이 다 있습니다. 책임자가. 시의원도 지금 47명이나 됐는데 우리는 5-6명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고. 그리고 이제 구청장 16인데 우리가 2사람이면 거의 없고 이런 걸 갖다 181명인데 구청 구원인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교육관까지 전부 내년에는 우리 정계련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정치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후보가 되는 사람은 이제 우리 이제 정계련에 와서 인물을 갖다 검증을 해갖고 교육을 정치학교에서 시해가지고 후보로 이제 내보냈는데 제가 몇 분 국회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본 게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더라고요. 월급을 주고 있는 보좌관들 아니십니까? 각 지구에. 그분 플러스 우리 지부장들하고 우리 책임자들하고 그분하고 이래 같이 해가지고 이런 게 우리 정례된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식당위원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 말씀드리고 우리 정례련은 부산에서는 제일 사회단체 중에서는 자부할 수 있도록 좋은 단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체적인 정의를 설명인 걸로 하고 조금씩 우리 상임 고문님께서 뭐 좀 질문해 주시죠. 먼저 지금 당원으로서 또 이제 시당공으로서 우리 하태경 위원장님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도 제가 볼 때는 정권 심판이라는 걸 의지만도 저는 오션 시장과 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 당원들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은 단일화가 조속히 되기를 바라보는데 이 굉장히 제의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당이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당 후보들이 중에서는 그렇게 지지도 높은 후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제3지대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 홍준표 또 무소속 의원 이랬는데 그리고 우리 당이 앞으로 정권을 창출하려면 이 당 대통령 후보의 강경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 때 그런 그 3지대에 있는 인물들을 다 영입을 해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해서 그런 형태로 가야만 내년에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정권 창출이 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 하태경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 지도부를 꼽는단 말이에요. 다들 이제 고민은 이 지도부가 어떻게 하면은 대선 필승 지도부가 될 거냐 그런 건데 이 지도부가 이제 대선 필승 지도부가 되려면 중요한 게 그 야권 분열에 씨앗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야권에 안철수도 있고 금태섭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조국 특선 진정원 이런 분도 있고 또 당박가에 홍준표 대표도 있는데 우리가 보수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눌 때 중도로 가는 게 우선순위고 그게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입증이 됐다. 안철수나 금태섭 이런 사람들의 이제 과 합치는 게 선순위다. 이게 오히려 승리 가능성을 더 높인다는 것인데 또 이런 사람들과 합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기득권을 좀 내려놔야 된다. 그럼 기득권 내려놓는 게 무슨 얘기냐? 전당대회에서 당원 비중을 줄여야 된다.
지금 전당대회 룰이 당원 70%고 선거에 있어서 네. 그래서 당대표 뽑는데 당원 70%고 여론조사 국민 일반 30%인데 그럼 금태섭이나 뭐 이런 외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당 70%면 누가 여기에 전당대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승리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해야 합치고 또 자기가 또 지도부 도전을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이왕 한 김에 화끈하게 우리 기득권 내려놓자. 이번에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 당원들 그리고 또 우리 당원들이 바라는 것도 이기는 거다. 이게 합치는 게 야권 통합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당원 70%를 포기하자. 당원 70% 포기하고 국민 100%로 해가지고 이번 전대만은 국민 100% 전당대회를 하면 안철수 쪽이나 금태섭 쪽에서 이거를 통합 안 할 명분을 빼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자기들이 들어와서 대표를 할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또 실제로 이 국민 100%를 하면 지명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당에 이제 대표 도전하는 사람은 비교할 때 안철수나 금태섭이 그 지명도가 낮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 금태섭도 뭐 신당 맞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에 굳이 그럴 필요 있냐 하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금태섭 네가 가서 당대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열어놓아야 야권 분열을 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은 뭐 왜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만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좀 양보를 하자. 기득권을 좀 내려놓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대선 필승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70%는 좀 강한 것 같고 절충 안으로 한 20%, 30% 정도 당원들 이제 70%에서 축소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들어오겠네요. 이왕 정치는 이왕 하나 화끈하게 탁하게 해야. 아유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난번에 과연 통합위에서 할 때 역선택에 대한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국민들 투표율도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분명히 그때 황교안 당대표 될 때 똑같은 룰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황교안, 오세훈 이렇게 김진태 했는데 당대표. 그때 이제 여론조사는 오세훈 1등, 황교안이 2등, 김진태 3등인데 당원 투표에서는 황교안 1등, 김진태가 2등, 오세훈이 3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지도부가 구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선에 우리가 참패를 했는데 만약 이때 오세훈 지도부가 됐다면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덜 졌다.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오세훈 지도부가. 그리고 이번에도 서울시장 할 때 오세훈 나경원, 당원은 나경원 이겼습니다. 그죠? 이제 일반은 오세훈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나경원이 만약 후보가 됐으면 격차가 제가 볼 때 이기는 것도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 격차도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이야기한 게 보궐선거를 통해서 제가 그 전에 이런 이야기 했으면 저 사쿠라 새끼 또 옛날에 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놈이 이런 이야기 욕을 들었을 텐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보궐선거 압승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학성됐다는 거죠. 정도를 끌어들여야 된다. 지금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너무 그동안 너무 당으로 존재감을 너무 못 가져가지고 최근 들어서 확 벗어나면서 이제 그래도 자리를 찾았는데 또 섹테리안주의로 가면 문제가 생긴다. 그 점은 저도 동의 좀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0% 국민 전대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우리 당원들한테 감동할 거다. 이기려는 절박함, 대한민국을 바로 구하겠다는 절박함 얼마나 강하길래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당원들 스스로 좀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통큰 정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태경 위원장이 말하고 싶은 것이 지금 안철수 후보 대표 국민의당하고 합당이 그렇게 순조롭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다음 대표, 국민당 대표한테 넘겨가지고 합당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자기의 당 대표를
정말 잘 뽑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는 욕심 같아서는 우리 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 아니거든요. 지금 이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오선 의원이 서병수 시장하고 전 시장하고 그다음에 의원하고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두 사람이 있고 또 삼순 의원도 우리 하태경 의원이 벌써 4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이 그렇게 존재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 입장에서 보면 저당 전당대회는 저당 당원을 뽑는다. 우리는 안철수 세력이 들어가봐야 찬밥이고 안철수 세력은 전혀 이 당의 합친 당의 지도부가 다를 가능성이 제로다. 이러니까 안철수 지지자들도 굳이 그거를 뭐 합당을 서둘 필요가 뭐 있노. 이런 여론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야권 분열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큰일 나지. 그 시간이 지나면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산이 존재감을 보여주는 방식은 뭐냐면 부산 당원들이 야 이번에는 우리 기득권 내려놓자. 안철수가 합당 안 할 때 합당 안 하면 욕을 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100% 국민 전대로 하자. 이런 목소리를 지금 부산 의원들 중에서도 제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들어보시면 일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당을 사랑하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런 이제 일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다. 우리 당원들의. 그래서 부산의 당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런 기자회견도 하고 하면은 그 전국적으로 부산이 대선 필승을 이끌어가는 도시가 그렇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의원 개개인들의 자기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높이거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번에 대선 필승 지도부를 구성하고 또 그 룰을 앞장서서 만드는데 부산이 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생각할 때 하여튼 앞으로 내년 대선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양보도 우리 당원들이 받아주겠느냐. 큰 줄기는 이제 윤석열 총장을 우리 당이 어떻게 이제 합류시킬 거냐. 그러면은 이 지금의 전당대회 룰로 하면 제가 이 연령대별로 보면 당원 구성이 한 80%가 5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20, 30대가 부산이나 정부랑 비슷할 텐데 한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통 소위 말하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대체로 강성 보수가 많아요. 그러면 강성 보수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윤석열 총장이 그냥 올라가겠냐? 올라가겠냐? 그래서 이 룰이 중요한 이유는 이 윤석열이 볼 때도 저기는 상당히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러면은 내가 뭐 굳이 당을 만들 필요가 있나? 조정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1단계 이 시점에서 핵심은 누가 대표가 되고 누가 최고위원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제 중요한 관심이 분산되고 윤석열, 안철수, 금태섭 이런 외부 세력이 바깥에 있으면 욕듣게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전당대회 룰에서 우리 기득권을 내놓는 거다. 시민단체들도 안철수를 아는 사람들 안철수를 보고 자꾸 들어오라 해야 되고 저 윤석열도 들어오라 해야 되고 금태섭이도 그래 하지 말고 들어오라 해야 돼. 이게 저 중요한기라. 그리고 그래 저건 그거부터가 되어야 뭐 되지. 그러면은 욕 토요일에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태경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우리가 만들자. 설득력 있고. 이게 지금 오늘 지금 하신 것 중에 저는 굉장히 기분 좋고 감사한 게 어떤 일을 치르고 나면 그걸 분석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계획을 추출해낼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깨졌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건 소망이 없는데 학습효과 이야기하시고 저도 오세훈 안철수 이야기할 때 과연 이게 100% 경선할 때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또 오세훈 나경원 할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래 했는데 전혀 그게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고
그게 오히려 탄탄한 기반이 되는 역할을 했다고. 네. 그러니까 대표도 아주 노골적으로 막 대통령 되듯이 대표도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표한다. 그거 상당히 괜찮은 그랬을 때 거예요. 저희 당원이 그렇지. 우리 당 출신을 지지해 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윤석열 쪽 사람도 뭐 보내고 안철수 쪽 사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기득권을 포기한 룰로 우리 당 쪽 사람이 대표가 되면 그게 정말 야권 통합이 되고 힘 있는 지도부가 되지. 우리 당원끼리 지도부 뽑아 놓으면은 또 색깔도 옛날 색깔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금태섭은 저 당은 똑같은 당이라서 우리를 그냥 이제 안 들어올 명분을 주는 거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가 그 금태섭 그 전기훈 같은 사람들이 하 위원장님이 제시하는 그런 룰을 만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아니, 있습니다.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당은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그렇죠. 100% 열어내는 합치려고 하는데 안철수는 속점을 장치한다.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보면 우리 당 지지율은 더 올라가고 안철수 당 지지율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안 합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압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태섭도 신당을 만들려고 하면 뭐 니는 저 들어가면 되겠구만, 뭐 니 고집 피우냐. 그럼 금태섭이 만드는 신당에 사람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물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당 그 지금 룰로 해가지고 지도부가 뭐 옛날 색깔도 나고 강경하고 뭐 이래 광화문 뭐 연상되고 뭐 정광훈 연상되고 뭐 이런 지도부가 생기면은 또 국민들 중도층에서 그냥 아이 저 당은 이건 안 된다. 금태섭 신당 만들어라. 안철수도 지금 들어가는 거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야권 분열을 조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 결과를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이 다이나믹이 우리 당한테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예,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경우는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나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당원으로서 70%는 좀 가해도 한 30-40% 정도는 우리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보니까 뭔가 가슴이 좀 단데 지금은 절체절명의 시간이라 예. 자칫하면 큰일 나는 그런 부분들 몇십 프로 하자 그러면 아직도 배불렀네. 그런 부분을 하윤영이 중심을 해가지고 좀 동조세로 그거에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도록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아니면 우리 부산에 저 전경에 있던 부산 시민들이 저 국민의힘이 문을 활짝 열고 예. 국민 투표로 전체 100% 투표로 그러면 그 당 지도를 구성하라 네,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기자회견도 하고 우리 요청을 그렇게 수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정규에서 이렇게 하면은 네. 정규에서 욕먹을 겁니다. 그 욕 붙였지. 하지만 참신하고 예. 부산의 뭐 저기 보수들은 좀 다르네. 예.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예. 아니, 상당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권영란 사회보문께서 한 것도 다른 주장을 말씀하시죠. 항상 좋은 의견들이 많았고 좀 관심 있는 거는 우리 저기 하태경 시당위원장님은 그래도 사고가 아까 중도 성향이 있으면서 약간 우리 당에서 그래도 진보적인 경향을 갖고 있어 항상 마음이 뿌듯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니 국민의힘이 이번에 사실 저기 보궐선거에 압승한 것이 우리 당이 마음이 다 흡족해서 우리 국민이 밀어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여당과 정부가 너무나 잘못하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은 표를 줬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조건 또 밀어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들이 계속 지지할 것인가 아닌가도 저분들이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지금 기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도 이제 당대표도 뽑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당대표 되는 사람이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다음에 중도적인 성향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뽑혀야 된다는 걸 우리는
저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고, 사실 지금 정부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 권력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대선에 잘못하면 우리는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을 저버릴 수가 없거든요. 사실 누구나 그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나 우리나라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수록 정말 불안한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들은 이번에 반드시 자유우파로 정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체는 이름이 연박의 정치개혁부산연합입니다. 이렇게 개혁적인 걸 지금까지 그대로 답습하려고 우리가 이런 단체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는 시민단체로서 정치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체해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시민단체 역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또 우리는 또 시민단체 대표로서 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좌파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출하여서 아주 정치권에 시민단체가 한 몸처럼 연대하고 있지만, 우리 우파는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시민단체를 보면 우파 조직, 좌파 조직, 우리가 딱 보면 알고, 이 단체는 우파를 지향한다, 좌파를 지향한다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색채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우파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연대해서 시민단체를 많이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정치 신인도 많이 발굴하고 훈련시켜서 또 새로운 참신한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아까 말했으나 너무나 기득권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안 내놓고, 그래가지고 사실 젊은 사람이나 새로운 시민이 진출하기 굉장히 힘든 게 우리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시민단체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우리 시민단체도 이번에 전부 다 좌파 정권을 물리치는데 아주 적극 참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자유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을 하되리라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역량을 강화시켜가지고 우리가 동등한 경쟁을 통해서 정치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때 진입해야 되는데, 우리 당도 솔직한 얘기지만 우리가 시민단체를 하면, 이번에도 누가 시장이 이번에 사실 좌파 시장들이 시민단체 아주 지원하는 거라든 관심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우리 우파는 시민단체를 좀 더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 좀 더 시민단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국민단체에 조금 당이 우리한테 좀 많은 지원을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시민단체 역할에 대해서 좀 의견도 좀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생각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요약하면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시민단체 역할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우리 사회 여론이 이길 수 있는 쪽으로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전당대회 하는데 우리 당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자 하는 것도 시민단체 쪽에서 그런 면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고, 또 뭐 다른 거는 지금 2030이 이제 저희들한테 표를 많이 줬는데 이 친구들에서 좋은 리더가 나올 수 있게 교육도 좀 하고, 이런 역할은 시민단체가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민단체 역할하고는 너무 향후에 계속해서 논의하고, 우리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시민단체가 헌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정치 시민, 젊은이들 양성을 위한 정치학교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정치 신인을 어떻게 하면 잘 길러서 제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이런 것들을 꼽힐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시민단체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치학교에 필요화돼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대해서 우리 하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이제 정치 신인들 육성하는 거는 여러 군데서 많이 해야죠. 어디
학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듯이 저희 당에서도 쭉 해왔고 앞으로 당에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잠시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저는 여기 정계련 도시의 변형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도 협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예, 뭐 강사를 같이 한다든지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같이 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위민에서 연구에서 그게 정치학교 소장이에요. 소장님. 우리 자유사회연구소에 소장을 맡은 우리 최태열 소장께서 여러 가지 기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지금 우리가 원비치 것도 하고 얘기하고 저 이야기 예, 그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중도파의 표도 우리가 다 얻어야 되고 그리고 2030 젊은 사람들의 표도 얻어야 된다는 건 뭐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전략적 그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우파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고 통상 이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우파적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민단체 역할이라는 것은 이런 우파적 가치의 핵심 가치를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학습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그 학습을 시키고 우리부터 먼저 학습하고 정치 시민들에게도 그런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승리를 위한 전략적으로 당연히 중도층과 2030에게도 다가가야 된다. 그러나 그 핵심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정계련 부설 싱크탱크로 자유사회연구소를 이제 개설하였고 거기에서 그런 우파적 가치, 핵심 가치를 함께 학습해 나갈 것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학습된 시민들 중에서 앞으로 이제 정치인으로 등장할 인물들도 분명히 또 양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에서 또 나름대로 정치학교도 만들고 당에서 또 공천하는 그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당과 저희가 또 이제 학습에서 또 정치 신연 내보낸 사람과의 어떤 공천 관계라든지 어떤 인물을 우리 우파의 대표에 내세울 건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도 뭐 완벽하게 다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사실상 시작이라고 보고 내년 대선, 지방선거 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선까지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제 뭡니까 현재 그 우파 정당 내에서 공천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다 공개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기존도 밀실에서 좀 됐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그 우파적 가치를 가진 학습된 정치 신인들을 우파의 정치인으로 같이 진입시키는 쪽에 서로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논의하고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공천하고 이제 정치학교하고 연관성은 갈수록 공천에서도 그 경선이 좀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단체 출신이라고 해서 전략 공천을 주는 건지 불가능한 정치 환경이 되어버려서 또 뭐 시장 경제의 핵심 가치가 공정 경쟁이고 뭐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우선 지역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근데 여성을 근데 이제- 한 번도 지켜준 적이 없고. 근데 이제 제가 되고 싶은 말은 여성들도 이제는 경쟁이 되더라. 예. 여성들 사이에서 여성 우선 지역은 대상을 하는 한 명이 아니라 네.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누굴 또 대상하기가 힘들고 물론 자격 심사를 해서 이제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뭐 등등 그런 기준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걸러지는 분들도 있지만 갈수록 그 경선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선출직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경선을 전제해서 준비를 해야지 누구 개인 백이다 아니면 누구 학교 백이다 이렇게 진출하는 건 참 불가능한 시대가 됩니다. 그냥 말씀이 당연한 거고 옛날에는 이제 주로 당의 위원장들이 제자문 좀 많이 줬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나 추세가 경선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그 보수 쪽에 보면 시민단체를 그렇게
중의형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부 좌파 쪽의 경우에는 그 시민단체하고 유대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 서울의 경우에는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지나실 정도로 3,300개 정도 시민단체가 있다고 신문에 보도를 보고 있는데, 우리 보수의 경우에는 내놓을만한 그런 시민단체가 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그 국민의 힘에서 좀 시민단체와 유대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좀 건전한 시민단체를 육성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오거돈 시장이 된 이후에 우리가 그 모니터링을 좀 했는데 하나 여기 와서 시위를 했던 것 중에 하나 뭔가 하면 부산 시민 교육, 부산 민주시민학교 이런 걸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뭘 하면 위원회 무슨 학교 이런 걸 만들어요. 이게 지금 뭘 하는 건가 해가지고 처음에 하여간 저 시민학교 통해서 틀림없이 또 젠더 교육이 뭐 이런 일만 할 거라. 그래서 이제 여기 동성애 우리 반대 팀이 나와가지고 항의 시위를 하고 회의에 들어와서 이렇게 봤는데 결국은 그게 돈이에요. 딱 마지막 질문이 이 조례 통과되면 이 학교 운영하도록 예산 지원하는 거죠. 그래 보니까 이 친구들은 뭘 되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 사람, 예산 이런 거가 자기 팀을 만드는 거예요. 민주시민학교 이래가지고 그게 지금 가보니까 초등학교에 민주시민교육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우리도 이 좀 거의 보정권이 들었으면 지역 사회든지 어쨌든 여기에서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풀뿌리적으로 키우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지금 이제 시장이 되는데 과연 우리 박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사실들을 파악을 할지 모르겠는데 조례 통과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게 이게 뭐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 이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리 없고 사람 없고 예산 없고 야 일을 하는구나 제가 그래 했는데 좀 그런 면에서 그 뭐 악용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교육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사상성이 좀 약해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싸움 뭐 여기 강성이 있다고 우파 강성이 대사도 사상성이 약하다고 어떤 면에서 진정한 가치 중심 이게 그런 면에서 젊은 세대나 뭐 가정주부들이 지금 사실 지금까지 이끌어오는 그 카드 끌고 나오는 마음들 그 굉장한데요. 서울에서 하여간 그 어머니 이 젊은 이 세대들 말이지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교육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우리 그 간사가 이제 우리 단체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젊습니다. 젊고 간사 들어와서 활동을 잘하고 있고 또 지금 간사 들어오고 나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뒤따라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 저 촬영 때문에 왔는데 간사가 한 말씀. 음성이라도 저희 자유사회연구소의 간사마도 김판수 간사님.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조금 전에 이제 중도 현실 정치에서는 역시 그 뭐 권력을 잡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도의 어떤 그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 분명하지만은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념의 중간이 아니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정치적인 개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대세 많이 휩쓸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자유우파의 어떤 가치를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걸 강조를 하면서 중도에 계신 분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저희들이 권력만 잡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아서 뭔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데 그 정치의 기본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현실 정치의 중도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문제는 너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교조주의라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너무 경직되게 하게 되면은 그게 파벌이 되고
과거에 서로 뭐 당쟁이 되고 그러다가 권력 잡으면 서로 죽이고 그런 거에 뿌리라는 말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좀 양보를 하자는 거는 불만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불만 있는 우리 당 지지자 중에 저한테 불만 있는 사람 있고 그래도 저를 해운대에서 압도적으로 밀어주는 이유는 민주당 후보보다 하태경이 낫다. 그잖아요. 금태섭 전 의원이 퀴어 축제 지지를 합니다. 동성애 축제 지지를 합니다. 교회에서 들으면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금태섭하고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돼. 퀴어 축제 저거 찬양하는 사람은 무조건 잡으면 안 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시민운동 하라는 거죠. 시민운동 하라는 거고 정치에 있는 사람은 어쨌든 지금은 연대를 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제가 당원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은 조금 수상한 색깔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안에. 하지만 이번에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금태섭 의원도 그 주사판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공산주의자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아까 이야기한 시장과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면 통 크게 단결하자. 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너무 막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북한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심리로 더 저쪽으로 이제 어떤 강하게 이제 얘기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정치 바깥에 있는 제야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은 자기들이 좀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제도권 내 정치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 제야에 있는 아주 자유 보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30은 문재인 정권을 전국 좌파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싫어. 그래서 제가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번에 승리의 방법을 알았다는 거는 2030이 좋아하는데 좀 어르신들이 따라가 주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보면 미국 민주당 정도? 그러니까 그 각 나라의 정당의 그 정책 스펙트럼 있잖아요. 바이든도 최저임금 엄청 올린다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도. 그리고 우리 당 있잖아요. 우리 당 정책하고 미국 공화당 비교하면 공화당이 더 우파예요. 공화당이 훨씬 우파적입니다. 미국은 원래 정치 문화가 이제 개인주의, 시장주의가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는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1인당 몇백만 원씩 전 국민한테 다 주자. 이런 정책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그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구세대하고 신세대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김정은이가 그럼 종북이면 좋아해야 될 때 문재인 안 좋아합니다. 삶은 소대가리에 오만 역을 다 하잖아요. 우리 하은님 지금 이제 옛날에 인수위 성격을 좀 띈 미래 핵심위원장 맡고 계신다는 거죠. 네. 우리 박영준 시장님한테도 이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제일 저는 교육 쪽에 문제가 있는 게 부산 교육이 전국 강릉시 중에서 가장 성적도 안 좋고 또 청렴도도 하이고 그런 식이거든요. 네, 그런 식인데 교육감 선거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하나는 지금 그 현 문재인 정부라든가 좌파 쪽의 이제 정권들이 보면 이 교육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교육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정규 출신을 앉히는 것도 뭐 그건 감내한다 손치더라도 제일 문제가 핵신학교입니다. 핵신학교. 핵신학교인데 거기는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학교당 사주고 이제 거기에 정규적 거점학교로 해가지고 정규적 출신들이 교장도 하고 교사들이 충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전부 교육. 그런 아들을 의식하시기 받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박영준 시장이 이번에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에서 좀 견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혁신하기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번에 보니까 미래 혁신위원회 보니까 교수님들은 많은데 보통 교육 쪽에 있는 분들은 조금 한두 번 들어가시고 싶었는데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위원장님이 한 번씩 좀 수렴을 해가지고 좀 우리 다음 거 끝났네. 그 박영주 시장님한테 뭐야? 하여튼 네? 다음 제가 한 달. 보통 교육에 대해서 좀 각별한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한 말씀을 좀 해주겠습니다. 오늘 하태경 국민의 부산시당 위원장과 정계전 간부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